본 방송은 2025년 1월 11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11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 진행을 맡은 소혜린입니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아메리칸 리그의 슬리퍼와 버스트를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었죠. 오늘은 내셔널리그의 슬리퍼와 버스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송준영 PD님과 전원수 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부 방송과 동일하게 내셔널리그도 동부지구부터 중부를 거쳐 서부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13년 만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팀이 된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13년 만에. 어때요? 누가 있는 것 같아? 슬리퍼 버스. 저는 사실 야수들이 좀 나이가 있는 팀이라.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 타선 전원이 버스트일 수도 있다. 이제 우하양이 네. 휴스턴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떨어질 거란 얘기는 아닌데 이미 조금 조짐을 보여준 선수는 리얼무토라고 그렇죠. 보고 리얼무토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리얼무토를 대표로 꼽기는 하겠는데 나머지 선수들도 조금씩 위험성은 다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어린 선수가 봄인데 그렇죠. 봄 역시 사실 리스크가 계속 있는 선수라 필라델피아가 어떻게든 팔아치우려고 수많은 트레이드 루머를 양산했지만 팔지 못한 선수라서 어떻게 보면 타선 전체가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렉 본, 브랜든 마쉬, 브라이슨 스탓이 지금 주전 라인업으로 예상되는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린데 다 27, 8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들 역시 프로필이 완성도가 높다기보다는 특정 부분으로 튀어나와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약점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시즌 중에도 기복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브라이슨 스탓이 그래도 다른 측면에서 뭐 수비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밸류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하방 방어가 좀 되는 편이긴 한데 그 스탓조차도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시즌 중반에 굉장히 롤러코스터가 심했기 때문에 견적이 확실히 나온다고 보긴 좀 어렵고 뭐 어쨌든 제가 뽑는 슬리퍼 버스트는 이 팀은 좀 뚜렷합니다. 일단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투수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야수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업사이드가 있는 선수는 딱히 없다고 보고 다 이제 원서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좀 이제 우하향을 그리는 선수들이 많고 뭐 터너라든가 뭐 슈아버라든가 그렇죠. 또 이제 뭐 사실 하퍼도 그렇죠. 안전지대까지는 아니고 네. 리얼모토라든가 하퍼 다 이제 프라임의 끝자락까지는 아니어도 프라임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 방어 쪽에 집중을 해야지 슬리퍼로서 뭐 이렇게 특별히 더 상방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수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볼 텐데 크리스토퍼 산체스랑 새로 영입한 이제 헤수스 러자르도. 야 러자르도 같이. 일단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최적화된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조합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는 싱커볼러예요.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우타자 상대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고 수준의 밸류를 자랑하는 구종이고 지난 시즌에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면 특히나 패스트볼 로케이션을 조금 더 잘 페어링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은 프런트라이너로까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러자르도 같은 경우에는 2023 시즌에는 명실상부 프런트라이너급의 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 지난 시즌에는 부상 이슈 때문에 전 구종의 구속이 이미 2마일에서 3마일 가까이 까였습니다. 이 정도가 까여버리면 아무리 그 수행을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킬로미터로 치면 거의 4, 5km가 까인 거라서 구속만 제대로 좀 되찾는다면
그래서 부상만 좀 제대로 극복을 해서 이번 시즌에 풀 건강으로 2023년 시즌에 구속만 되찾을 수 있다면 기본적인 재능 총합은 아주 높은 투수기 때문에 이 러자르도가 슬리퍼로서 반등만 성공한다면 다음 시즌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은 리그 최정상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놀라, 휠러, 그리고 산체스도 있고 산체스, 레인저 수아레즈, 네, 수아레즈가 러자르도까지. 있으니까 이 네 명이 이미 10승 이상이 확실한 투수들인데 여기에 러자르도까지 와준다면 사실 약점이 없는 로테이션이 될 수 있어서 거기다 파면은 앤드류 페인터도 대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페인터도 올라올 때 됐는데 맞아요. 그래서 투수 쪽에서 업사이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왜냐면 야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먹는데 먹고 계신 분들이라서 다 꺾여가고 계셔서. 근데 버스트를 굳이 하나 꼽아야 된다면 저는 카스테야노스. 많이 안 좋아요. 사실 뭐 이미 떨어지고 있는 가장 빨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인데 이 선수는 이미 첫 해부터 사실 쭉 떨어지고 있던 선수라. 그러니까 2021년 시즌 이후로 지속적으로 컨택 퀄리티에 이슈가 발생했거든요. 2021년 시즌 전에는 한 2, 3년간 OPS.800 플러스 타자로서 꽤나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게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뭔가 하나씩 계속 툴에서 빠지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는 마지막 벼랑끝까지 몰린 느낌? 그래서 33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3년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하나 툴이 빠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장타 툴은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장타는 꾸역꾸역 어떻게 만들어내면서 최소한의 가치 방어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하디 레이트 그리고 여전히 리그 하위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체이스 레이트 그리고 헛스윙 비율 이거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선수도 사실 FA 때 5년 받을 프로필이 아니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하나라도 더 사고 싶어서 그쵸. 5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3년 받았어야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행복하게 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래서 안타깝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좀 끔찍했다가 후반기에 그나마 반등을 해서 이 기세를 이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음 시즌에도 그 기세를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죠. 오히려 리얼모터 같은 경우엔 전 건강만 좀 담보된다면 타자로서의 완성도라든가 프로필적인 퀄리티는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버스트 우려가 오히려 다른 타자들에 비하면 별로 크진 않은데 가장 걱정되는 건 되려 그 포수로서의 생산성이죠. 이제 블로킹하고 프레이밍이 너무 급격하게 망가져 버리는 바람에 이쪽에서 수비수로서 밸류가 안 나온다면 타자로서 밸류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루수나 이제 지타로 가야 되니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퍼가 있고 카스티아노스가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없어. 슈아버 지금 외야로 쓰나요? 애매하니까. 근데 참 포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버스트로 분류를 해야겠죠. 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필리스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팀의 경우에는 슬리퍼를 하나를 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팀 전체적으로 바운스백 후보, 바운스백 후보로 꼽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스터 전체적으로 저렴한 장기 계약으로 잡혀있는 영 그리고 이제 프라임에 접어든 코어들이 즐비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총구 겨누고 계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밈의 원조격이 애틀란타잖아요. 201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아직 다 어리기 때문에 뭐 꺾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할 선수들도 없어요. 근데 이 지난 1, 2년간 이 여러 코어들이 각자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하거나 활약이 좀 엇박자로 좀 어긋나면서 팀 플랜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죠. 달려야 되는 구간인데 분명히 좀 애매하게 좀 엇갈리면서 확실한 결실을 이제 맺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야수진의 경우에는 오스틴 라일리라든가 마이클 해리스 그리고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이제 제 목만 해준다면 분명히 리그 최고 수준의 타선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슬리퍼를 그래서 꼽아야 된다면 오히려 투수 쪽에서 두 명을 꼽고 싶어요. 저는 그랜트 홈즈. 일단
중반기, 지난 시즌 중반기 후반기에 깜짝 선발로 등장해서 종방향 디자인에 기반한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시너지 꽤나 괜찮은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시즌 후반기로 와서는 프리드가 복귀를 하면서 다시 불펜을 회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이제 선발로 뛴다 어쩐다 하는 말도 있는 만큼 꽤나 주목을 해볼 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최고 기대주는 스펜서 슈엘렌바흐. 이 선수가 3쿼터 암슬롯에서 굉장히 다양한 피치들을 던지는데 모든 피치들이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타 상대로 던지는 슬라이더, 좌타 상대로 던지는 스플리터 이 두 개는 어지간한 투수들의 위닝샷 수준의 지표를 찍었어요. 머니 피치.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레퍼토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 피치들의 커맨드도 평균 이상은 되는 모양새라서 뭐 상황과 유형에 맞춰서 타자의 유형에 맞춰서 구사할 수 있는 무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높은 완성도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 애틀란타의 트루 넘버 2 스타터 2선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스트라이더의 뒤를 이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투수라서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연건 탑5에 들어갑니다. 제가 사실 애틀랜타산 투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부터 뭐 이안 앤더슨도 그랬고 소로카도 그랬고 그 라이트도 그랬고 프리드도 사실 그닥 선호하진 않고 이름값에 비해서는 막 그 정도의 클래스인가라는 생각은 하는 사람인데 유일한 예가 스트라이더였고 근데 슈엘렌바흐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워낙 애틀랜타가 기대치 대비 성적이 안 나오고 또 스트라이더의 부상 또 프리드라는 이름값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 슈엘렌바흐가 진짜 안정적으로 사실 모든 지표가 매력적으로 나오는 맞아요. 선수라서 이 선수가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프리드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버스트로 넘어가자면 전 두 명이 떠올라요. 야수진에서 션 머피랑 오지 알비스. 고민을 했는데 굳이 골라야 된다면은 션 머피. 머피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완전히 망가진 게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8월 이후로는 스윙 자체가 굉장히 어글리한 스윙이 많이 나왔어요.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냥 따라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진짜로 터무니없는 하이볼에 이제 좀 레벨 스윙 아니면 어퍼 스윙 느낌으로 이상한 스윙이 딸려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완전히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선수의 커리어 궤적을 보게 되면은 2023년 시즌이 커하였거든요. 그 시즌을 보내고 야심차게 이제 애틀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진짜 지구방위대에 가까운 야수 그 타선을 구축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는데 머피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머피가 망가지는 게 참 애틀랜타 팬들은 마음이 아픈 게 콘트레라스를 보내고 받아온 거. 사실 그거 자체가 좀 너무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맞아요. 트레이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포수로서의 좀 이제 커리어 안정성을 원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정말 대실패가 돼버렸고 콘트레라스가 있었으면 딱 애틀랜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미 어린 타선이 유지되는 거였는데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피 같은 경우에는 망가진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데 이게 2023년 시즌 그리고 22년 시즌의 활약이 플루크가 아닐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2022년 시즌 이후에 약간 제가 2023년 시즌 이후에 이제 애틀랜타 합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 2022년에 오클랜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23년에 넘어와서 이제 커하를 갱신했잖아요. 근데 2023년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세부 지표가 좋았던 건 사실인데 컨택 관련 지표에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 구간 단위로 끊거나 이랬을 때는. 그래서 그 아쉬웠던 구간이 이번에 시즌 통으로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을 못 잡는 모습. 그래서 기본 프로필 자체가 컨택이 우수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최소한의 그 2할 3푼 정도의 마지노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면 생각 이상으로 실패한 영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컨택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계약 맺을 당시에는 역대급 해자 계약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전도 유망한 선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애매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머피와 마찬가지로 컨택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밸류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버스트로 분류해도 할 말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 나눠볼 구단은 뉴욕 매츠입니다. 매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네. 많죠. 너무 길어지면은 또 이제 괜히 또 매치 팬이라서 너무 또 흥분했다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전 매치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슬리퍼는 2명 떠오르는데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그리고 브렛 베이티 이 정도인데 베이티보다는 이제 벌써 풀타임 3년차 시즌에 접어들면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우리 포수 이제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쪽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베이티는 이미 대체가 됐거든요. 비엔토스가 나오면서 이제 안 터져도 돼요. 베이티는 터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알바레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타자로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시즌에도 전반기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7월이랑 8월에 좀 많이 아쉬웠어요. 특히나 컨택이 여기도 무너지면서 좀 볼산비도 좀 많이 안 좋았고 당연히 장타도 좀 안 나오고 하면서 좀 결과적으로 조금 거시기한 시즌을 보냈던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겨우 21세, 22세 시즌에 굉장히 어린 나이죠. 포수인 걸 감안하면 풀타임 포수로 2년을 보내면서 2년 연속으로 OPS .700을 넘겼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전 밸류가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나이 대비 발전세가 뚜렷하다는 인상이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리그 수위권의 프레이밍 능력을 2년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2025년 시즌이야말로 유망주 시절에 받았던 그 탑 포수 유망주로서의 그 기대를 충족해내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 막연한 기대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고 나름 특정 구간으로 잘라보면 그 툴을 여과없이 보여줬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23살 풀타임 3년차 보여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버스트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프 맥네일 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트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게 이미 지난 2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예요. 기대치가 별로 없죠. 네. 어프로치 자체가 극단적으로 헛스윙을 줄이면서 발사각 10도에서 12도 사이에 플레어 타고 소위 얘기하는 코스발로 이제 안타를 만들어내는 유형이었는데 첫 3, 4년간에는 경쟁력이 꽤 괜찮았어요. 리그에서 데뷔한 이후에는. 근데 2022년, 23년 시즌부터는 발사각이 묘하게 비틀어졌어요. 15도, 16도. 진짜 안 좋은 구간에 17도, 18도. 이상하게 띄운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선수는 그렇게 띄우면 안 되거든요. 플레어 타고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하드잇을 못 만듭니다. 이 선수는 백인 아라이즈에 네, 가깝잖아요. 백인 버전 아라에즈예요. 근데 더 컨택이 안 좋은. 아라에즈는 컨택하는 장인이니까. 근데 조금 애매하고 심지어 삼진율조차도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하지만 본인 커리어 기준으로는 제일 안 좋아요. 14.4%.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불안하고 이쯤 와서는 어프로치 수정을 조금 시도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타격에서 타자로서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즌에도 이런 좀 우하향 트렌드가 계속 유지된다면 더 이상 주전 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제는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모로 좀 불안한 그런 버스트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맥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슬리퍼는 몬타스 그리고 버스트는 센가. 몬타스는 4월 이유가 있는 투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조금 비쌌다는 감이 없진 않지만 미러키 이적 후에 확실히 조금 레퍼토리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었고 삼진 잡는 능력이 확실히 눈에 띄는 투수라 맞습니다. 매츠가 손대볼 구석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스턴스 체제 온 후로부터 어느 정도 이 선수 만지는 거에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팀이라서 몬타스도 충분히 실험해볼 만한 가치들이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고요. 센가를 버스트로 꼽은 이유는 일단은 센가의 1년차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 소프트뱅크 시절 모습을 봐도 그리고
그 좋았던 1년차 성적을 봐도 불안 요소가 있는 투수였기 때문에 아마 팬들의 기대치가 1년 차일 거예요. 근데 그 1년 차에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 선수 사실 포크볼 너무너무 좋지만 재구 이슈가 생각보다 있는 선수라서 존재하죠. 아마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1년 차를 재현할 가능성보다 클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버스로 꼽아봤습니다. 생각 잘해줘야 되는데. 생각 잘해야 돼요. 이 팀 선발진 잘해야 구성상. 되는데. 예. 생가가 에이스 노릇을 해야 나머지 그 로또로 데려온 애들이 그렇죠. 뭔가 의미가 결정이 있죠. 나오는데. 예. 아무튼 생가 버스트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 리스크 요소가 아예 없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못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리스크가 네. 있다. 예. 리스크는 확실히 가장 크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커맨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 투수라서. 예. 뭐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워싱턴 내셔널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탱킹에 어느 정도 한 가운데 접어든 팀이죠. 슬슬 이제 그러니까 몇 년쯤에 끝내면 좋겠다는 견적은 나와요. 나오는. 예.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올해까지는 좀 더 굴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일단 야수 라인업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리그에서 소위 탱킹 팀으로 분류되는 팀들 중에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야수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실링 선수를 진짜 많이 모았죠. 당장 타격만 놓고 보면 다음 시즌에 리그 중상위권으로 이상으로 올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업사이드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선수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제임스 우드랑 루이스 가르시아 이 두 명. 그러니까 제임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중반 넘어서 데뷔를 했는데 이미 임팩트가 뛰어났어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되게 좋았고 하드잇 양산 많이 해냈고 장타도 잘 나왔고 볼산비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컨택 이슈도 전혀 없었고 뭐 브레이킹 볼에 대한 대처,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 오프스피드 피치에 대한 대처 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팀 왜 딜런 크루스 언급은 안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업사이드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제임스 우드가 저는 크루스를 압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크루스는 오히려 파워에 기반한 하방이 괜찮은 유형의 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컴플리트한 타자는 아니란 느낌? 물론 더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더 꼽아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루이스 가르시아. 이 선수도 데뷔가 굉장히 빠른 타자였거든요. 19살인가 20살에 데뷔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5년 차 넘어서서 이제 6년 차로 접어드는 타자인데 드디어 뭔가 좀 보여줬습니다. 레귤러의 예, 레귤러급 타자의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첫 몇 년 동안에는 그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 기복이 너무 심했던 것도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이제 종합밸류 측면에서 음수가 떴던 시즌도 있고 되게 묘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드디어 24년 시즌 접어들면서 수비적으로도 꽤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하드잇이라든가 뭐 삼진 억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장타 생산 능력이라든가 뭐 모든 측면에서 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이제 5년 차 이미 풀시즌 5년 차를 거의 뛰었고 내년이면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여전히 나이가 이제 25살이에요. 이제서야. 이 팀 로스트에 30대가 거의 없어요. 아, 없어요. 그래갖고 참 루이스 가르시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코어가 될 만한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증명의 시즌이었다. 그러니까 홈런 18개, 그 약간 그 볼산비도 분명히 27개, 86개로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됐고 도루도 22개에다가 수비적으로도 진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어깨가 원래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가 아니라서 그 레인지라든가 그 글러브업 같은 부분, 풋워크 같은 부분에서 그 벌충을 해야 됐는데 지난 시즌에 드디어 그 오래오래 먹여줬던 수비 경험치를 드디어 터뜨렸어요. 레인지 좋아졌고 좌우, 앞뒤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좋은 지표 찍혔고 그다음에 그 피벗 플레이, 흔히 얘기하는 더블 플레이 연계하는 그 플레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표가 찍혔고 전방위적으로 리그 중상위권에 이르는 모습, 수비적으로도. 그래서 종합밸류를 봤을 때 지난 시즌 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메이저리그 레귤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에도 이런 발전세를 이어간다면 나이에 맞는 그 상승세를 타주기만 한다면 리그 상위권 이루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슬리퍼 한 명만 꼽자면 맥켄지 고어. 좋죠. 고어가 사실 삼진율만 따지면 매년 잘 뽑아는 왔어요. 매년 큰 차이 없이 잘 뽑아왔는데 이 선수가 사실 삼진율 대비 헛스윙이 많은 투수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샌디에이고 있을 때도 삼진은 잘 뽑는데 뭔가 이렇게 무섭지 않다는 느낌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삼진율 자체가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 헛스윙 유도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패스트볼 구속도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선수 충분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배럴이나 뭐 기대 장타율 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드까지 그래서 이 선수 이 삼진율을 유지하면서 피칭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코어가 어쨌든 이 선수 사실 마이너 때 제2의 클레이튼 커쇼 얘기 듣던 유망주였기 때문에 리그 탑투수 유망주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수가 소토 트레이드 때 메인이기도 했잖아요. 물론 우드가 이제 그 이후 엄청난 떡상을 해버리면서 이제 모든 이슈를 가져왔지만 사실 그 이름값만 보면 그 당시 메인은 고어였기 때문에 좀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되게 굴곡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4월, 5월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까지 찍었는데 6월부터 페스티벌 커맨드가 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좀 박나 싶더니 7월에 8월에 거의 뭐 재앙이었죠. 그 볼넷을 막 16개씩 내주고 한 달 동안 뭐 이러면서 삼진들도 줄어들고 페스티벌 커맨드가 망가지니까 슬라이더 커브 같은 것도 타수들 헛스윙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뭐 평균 자책점 거의 뭐 7점대 뭐 월간 평균 자책 5점대 6점대 7점대 이래버리니까 앞에 두 다리 플로크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9월에 완벽히 부활을 했습니다. 9월에 그 페스티벌 커맨드 지긋지긋하던 거 다시 잡히고 그 와중에 슬라이더 커브 비중 조금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레퍼토리의 밸런스도 좀 더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헛스윙 유도율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고 하면서 9월 한 달 성적은 28.2이닝 1.26의 평균 자책점에 WHIP는 0.80. 바비바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자들이 못 쳤어요. 9월에는. 이 9월에 공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만 이렇게 간신히 잡아놓은 감만 다음 시즌에 풀로 유지해줄 수 있다면 9월의 업사이드 자체는 저는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스토프만큼은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레퍼토리의 밸런스 그리고 커맨드만 좀 어떻게 잘 보전을 해주고 팀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준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 감각을 일관되게 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슬리퍼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시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이언 컨텐더로의 모습도 도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트로 넘어가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워낙에 팀이 전체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특별히 버스트를 꼽기가 좀 애매한데 프로필상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선수는 하나 있어요. CJ 에이브람스. 맞아요. 예. 이 선수가 원래는 팀의 핵심 유격수, 유망주로 낙점을 받으면서 프랜차이즈의 얼굴로 키우려고 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전반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실제로. 뭐 주루에서도 밸류가 잘 나오고 장타도 나름 잘 뽑아내고 컨택이 다소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뭐 수비라든가 주루라든가 이런 밸류를 통해서 나름 벌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6월 기점으로 버닝을 하고 7월부터 죽었어요. 진짜로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선수가 망가져 버렸어. 컨택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진짜 하드히트는 개뿔 그냥 힛 자체가 안 나오고 월간 타율이 7월 8월에는 각각 1할 7푼 6리 1할 8푼 7리가 떴고요. 볼넷도 볼산비도 박살이 나버리고 특히 8월에는 5볼넷 26삼진 출루율 2할 5푼 장타 당연히 안 나오고요. 거기다가 타격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원래도 좀 애매했던 수비가 진짜로 재앙 수준으로 쳐박았습니다. 이 선수 OAA가 마이너스 17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지표예요. 유격수를 보면 안 되는 지표예요. 이거는. 필딩 런밸류가 마이너스 13인데 리그 꼴찌입니다. 주전 유격수들 중에. 돌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돌릴 수 없어요. 2루에 지금 루이스 가르시아 있고 다른 쪽에도 지금 다 차 있어요. 지금 포지션이. 워크헤싱 문제도 있고. 심지어 맞아요. 9월달 와서는 워크헤식 이슈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적인 이슈 때문에 주전 라인업 제외됐습니다. 마이너 내려가지 않았었나요?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밤을 샜나 뭐 그랬던 네, 게 카지노였나 어디에서 밤새가지고 걸려가지고 팀 징계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면은 프랜차이즈의 얼굴이자 팀의 최고 스타로 낙점을 받았어야 되는 선수가 골칫덩이가 됐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공수주 모든 면에서 밸류가 수직 하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음 시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생각보다 자리가 빨리 뺏길 수 있습니다. 예, 이 팀 유망주 올라온 선수들 많거든요. 에이브람스 계속 이런 식으로 골칫덩이 느낌으로 자리 못 잡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팀에서 빨리 팽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 은근히 데뷔를 좀 빨리 해가지고 올해 벌써 풀타임 3년 차였습니다. 이제 막연히 기다려줄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즌이 여기도 에이브람스에게도 꽤나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다음 시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거나 이 수비적인 이슈 해결을 못하면 아무리 타격에서 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유격수니까. 그렇다고 이 선수의 타격이 저기 일루스나 뭐 컷코너 어떻게 보내가지고 쓸 정도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성도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비 해결하고 워크식 이슈 해결하고 그다음에 일단 정신을 바짝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팀은 마이애미 말린스입니다. 네. 말린스 전면 리빌딩 선언했죠. 다 팔았어요. 로스터에 감 나간다고 느껴지는 선수 싹 다 팔아버렸고 그래서 슬리퍼로 꼽을 만한 선수조차도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뽑자면 헤수스 산체스. 어느 팀을 가더라도 꽤나 많은 기회를 받을 법한 유의미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타자로 성장을 했고요. 저는 이 헤수스 산체스가 다음 시즌에 브레이크아웃해서 약간 브렌트 루커를 연상케 하는 몬스터 시즌을 보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워툴이 꽤나 준수한 선수인데다가 프리스윙어에 가까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루커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런 계열의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볼산비 억제, 유지 역시 잘 되고 있어요. 삼진을 많이 당하는 건 사실인데 뭐 압도적으로 무슨 뭐 180개 뭐 200개씩 삼진을 당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볼넷도 어느 정도는 얻어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장타툴이 발현이 된다는 전제하에 저점 방어 자체는 루커 계열의 선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타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투수진에서도 몇 년째 제가 울부짖고 있는 에드워드 카브레라 커맨드만 잡는다면 근데 커맨드가 안 잡혀요. 오래됐다. 3년째 같아. 3년째. 부인의 볼넷이 4.67개. 예, 이게 많이 낮은 거예요. 4.67개가. 근데 삼진은 또 엄청나게 잡아요. 그러니까 스터프 자체는 리그 정상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뭐 크로쉐, 콜 레이건스, 뭐 스킨스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정상급 프런트라이너들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아요. 스터프 자체는. 다만 공을 자기 원하는 데다 넣을 수 없습니다. 이 투수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꼽고 싶은 건 라이언 웨더스. 웨더스가 작년에 일단은 결과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FAP랑 비교를 해도 큰 차이는 아니라서 뭐 피칭 퀄리티만 보면 나쁘지 않은 한 시즌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인이랑 볼넷이 아주 폭주를 하던 게 좀 드디어 좀 정리가 됐고 이 선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일단 원래도 상위 픽에 지명이 될 정도로 재능이 있는 유망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보기 딱 봐도 알지만 살이 좀 많이 찐 선수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감량을 엄청나게 했고 알려진 바로는 그 자기가 알려진 체중보다 더 나가던 선수였다. 그러니까 그 살이 빠졌다는 트윗에 자기가 직접 리포스팅을 해서 나 그보다 더 쪘었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심선언. 그래서 이 선수 충분히 재능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마이애미 가서 조금씩 좀 늦었지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선수 아직 올라갈 공간이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더스를 좀 슬리퍼로 꼽아보고 싶어요. 버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근데 버스트가 우려되는 선수까지는 없는 게 여기도 이제 여느 탱킹 팀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기대치가 높은 네. 막 선수가 없어서 기대치가 높진 않고 나이도 어리고 한데 우려라고 할 만한 선수가 그나마 있다면 애초에 기대를 그나마 좀 받을 만한 투수인 샌디 알칸타라. 저도 예.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아프다 돌아온 투수는 첫 1이닝을 던지기 전까지 안 믿습니다. 맞아요. 전 첫 1이닝도 아니고 첫 한 3-4경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영 레벨의 투수잖아요. 사이영을 받았던가요? 그렇죠.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닝 히팅 능력을 자랑하는 리그 최정상급 싱커볼러. 딱 이 느낌의 투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 한 해를 통째로 날렸고 보통 이렇게 부상 때문에 날리는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애를 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닝 히팅. 몸 때문에. 지치죠. 빌드업이 안 돼 있으니까. 빌드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그래서 알칸타라의 투구 추이를 빨리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첫 한두 달 정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슈인 게 일단 알칸타라가 고속 싱커볼러잖아요. 근데 사실 싱커볼러 자체가 현재 야구 트렌드에서 피칭 퀄리티 유지하기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나마 알칸타라가 고속 싱커볼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헛스윙 삼진을 뽑아낼 수 있는 투수였던 건데 만약에 구속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힘들어질 수 의외로 있어요. 피칭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몇 달 지켜보셔야 한다 했는데 지금 마이애미가 이제 단장이 바뀐 이후로 템파베이 출신 단장인데 아예 지금 갈아엎는 중이거든요. 다 팝니다. 러자르도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트레이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알칸타라도 팔겠다는 아닌데 팔 수도 있다. 알칸타라를 팔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의 최고 선수지만 자산이지만 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지만 그러니까 여지가 누가 봐도 여지가 있다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 매체들 중에서도 알칸타라가 트레이드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달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약간 이 구단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얼마에 파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 몇 달을 가지고 싸게 그냥 손절을 하던 아니면 야 봤지 사가라고 해서 최고가에 팔든 후반기쯤에 알칸타라 유니폼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물론 마이애미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해서 좋은 대가를 받던가 사실 알칸타라가 사이영상 기사량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면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마이애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리빌딩 구간을 1년 정도 당길 수도 있어요. 정말 싹 끌어올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물론 제일 좋은 건 계속 남는 거고요. 예. 잘해서 남는 거. 근데 지금 뭐 마이애미 프런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좀 경향을 봤을 때 팔 수도 있다. 지금 모른다. 마이애미가 2023년 포스트 시즌에 나간 다음에 그 멤버들이 지금 알칸타라 뼈 거의 다 팔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까지 좀 말이 이상하다. 아무튼 좀 팔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수가 버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슬리퍼가 되느냐에 좀 많은 게 걸려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중부지구로 갑니다. 밀워키 브루어스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루어스 이 팀 참 재밌죠. 여기도 디벨롭먼트가 참 잘 되는 팀이고 망한다 하면서 꾸준히 늘 중에 강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견적이 항상 나오게 만드는 팀인데 글쎄요 누가 있을까? 저는 슬리퍼는 2명. 그러니까 야수들 중에서 잭슨 추리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슬리퍼도 아니고 이제는 스타로 가는 길을 이미 밟고 추리오가 있고. 그러니까 랭포드보다 한 걸음 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적응기를 거쳤는데 추리오는 더 빨리 깨고 더 그 깬 이후의 성적도 더 좋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한 계단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매했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랭포드보다 더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6월 중순 이후로 버닝을 하기 시작하더니 일관된 타격 퀄리티, 일관된 존 디서플린, 일관된 컨택 퀄리티, 파워도 나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주루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5툴 플레이어로서 그 두세 달 사이에 본인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거든요. 그 올스타 브레이크 후로는 270타석에 나와서 OPS가 .915입니다. 타율 3할 1푼, 출루율 3할 6푼 3리, 장타율 .552. 볼산비도 준수해요. 볼넷 18개, 삼진 51개, 홈런 12개, 도루 12개. 그래갖고 시즌 스탯으로 보면 20-20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즌이잖아요. 루키 시즌이었잖아요. 루키 시즌에 이런 성적을 그것도 2달, 3달 버닝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20.8세야. 와. 탁월한 재능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21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쿠냐급 임팩트까지는 아니고 소토급 임팩트는 아니지만 걔네들이 이상했던 거지. 추리오 정도의 데뷔 시즌이면 저는 굉장히 슈퍼스타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툴 자체가 너무 좋고 신체도 너무 좋고 보여준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추리오는 진짜 말할 필요도 없는 말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슬리퍼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미 스타라고 보고 진정한 의미의 슬리퍼 수면 아래에 있는 선수를 하나 꼽아보자면 전 게런 미첼. 몇 년째 저는 나름 게런 미첼을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첼도 올해 부상 때문에 사실 전반기를 통으로 날렸습니다. 6월 전까지 못 나왔어요. 7월 중순쯤 돼서야 나왔는데 8월이랑 9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삼진이 많은 유형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이스 레이트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해 풀스윙을 가져가는 유형의 타자예요. 패트 스피드 굉장히 좋고요. 프리스윙어 기질이라기보다는 존 설정은 좀 존은 까탈스럽게 잡되 자기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돌린 유형의 그런 타자입니다. 그래서 그 존 설정 능력만 꾸준히 유지된다면 일관된 수준의 타격 퀄리티가 보장되는 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본인의 어프로치 자체의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프로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신체 조건과 그리고 툴도 가지고 있고 몸이 되게 좋거든요. 신장도 190cm 넘어가고 몸무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100kg 언저리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유형 자체는 슬러거 유형의 타자예요. 이미지랑 다르게. 중견수를 보는 이미지랑 다르게. 그래서 달리기도 뭐 주력도 좋고 수비력도 준수하고 이런 타격 방향성이라든가 본인의 그 신체 조건을 활용하는 어프로치 역시 굉장히 좋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성적 역시 그래서 꽤나 준수했고 OPS .811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풀타임 건강 이슈 없이 꾸준하게 주전 자리를 보장받고 600타석 정도 소화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열합한 잭슨 추리오 홈런 한 20개, 25개 언저리 때려내면서 오히려 도루는 더 할 수도 있는 주력이 너무 좋아서 30도루까지 가능한 그럼 굉장히 매력 있는 그 5툴 중견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즌에 반드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타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하신 선수들 뭐 다 대부분 동의하고 글쎄요. 그러니까 타선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타자들이라 옐리치도 이제 좀 길을 찾은 느낌이 있고 투수진이야 원래 잘 만드는 팀이라 굳이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 생각보다 다크호스입니다.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코르테스도 뭐 기대치가 막 높은 선수는 아니더라도 솔리드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솔리드한 선수라 뭐 하나 트집 잡기가 되게 없네요. 트집 잡을 만한 그러니까 되게 고르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물론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한 방은 있다. 그런 선수들은 굳이 뭐 이래라라 저래라 걸어낼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아쉬운 선수다 하면 저는 호스킨스 정도. 호스킨스. 물론 어쩔 수 없는 뭐 큰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온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좀 해줘야 되는 선수 아닌가 싶긴 한데 큰 기대가 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름 정도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 자세히 뜯어보면은 오히려 슬리퍼 후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나이도 적당히 프라임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고 당장 떠오르는 선수만 해도 뭐 추리오, 윌리엄 콘트레라스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게런 미첼, 살 프렐릭도 있고 브라이스 티랑도 있고 투수진에서는 프레디 페랄타도 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우드러프도 있고요. 뭐 슈터발레도 있고 전반적으로 로스터의 퀄리티가 균일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우드러프가 어떤 의미에서는 벗을 수는 있겠죠. 엑스펙터죠. 워낙 큰 부상을 입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뭐 타일러 블랙 같은 선수 있고 전반적으로 뭐 매력이 있는 로스터예요. 확실한 슈퍼스타 하나가 좀 아쉽다 느낌이긴 한데 뭐 그 슈퍼스타의 공백 역시 추리오가 다음 시즌에 더 성장해서 메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진짜로 프런트의 역량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마켓 한게 있지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는 상대가 안 되네요. 압도적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높이 보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워낙 포지션이 약하고 사실 다저스한테도 약한 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금 아메리칸 리그부터 쭉 보면서 로스터를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빈틈이 별로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기준으로는 거의 절대적이지 않나. 그렇죠. 밸런스가 너무 좋다.
버스트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미러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건실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버스트가 눈에 딱히 보이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옐리치일 수 있긴 해요. 어떤 의미에선? 어쨌든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네. 사실 올해 어떻게든 올해만큼 이상을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올해만큼 올해가 더 계약 내내 기본값이었어요. 더 잘해야 돼요. 왜냐면 부상 때문에 지금 WL 3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이거 하라고 그 돈 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옐리치 정도, 그러니까 기대치를 채워야만 하는 선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리치의 버스트에 대한 우려가 더 있는 건 이 선수가 또 박아본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박아본 1, 2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박을지 모른다. 나이는 더 먹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카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스터 전부가 버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취향에 가까운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카디널스 산 선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카디널스가 사실 팜의 유망주가 되게 많이 나오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매년 유망주 랭킹에 선수들을 이름을 올리는 팀인데 문제는 그 선수들 중에 롱런하고 또 팀에서 뿌리 내려서 자리 잡은 선수가 지금 없어요. 진짜 지금도 지금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와 진짜 없네. 이 정도로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매년 센트루이스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거든요. 이 선수들이 길어도 4년을 못 가고 어디 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주저앉은 망하거나 근데 또 나가서 잘하는 선수들은 또 나와요. 이게 세인트루이스 선수들 팬들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아픈 게 뭐 샌디 알칸타라 또 잭 갤런 또 누구 있냐 아돌리스 가르시아 또 계속 나오거든요. 누구였죠? 저희 아까 시애틀 때 얘기한 아로자레나까지 그리고 올해 다저스 간 에드먼도 있고 근데 에드먼이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형 팜에서 나오는 애거든요. 수비는 갖췄어요. 수비는 갖췄는데 타격 실링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선수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 로스터에 미래가 걸린 선수가 조던워커인데 조던워커도 지금 2년째 기대치에 전혀 채워질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작년에 사실 버스트로 꼽으셨던 선수가 딜런 카슨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카슨 역시 항상 탑 몇에 들던 선수가 완전히 망했죠. 템파베이에서 결국에 DFA까지 당했는데 이게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아레나도든 뭐 지금 골드슈미트도 나갔지만 뭐 콘트레라스든 계속해서 코어를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조차 잘 되지 않고 있고 선발진도 다 그레이, 패디, 뭐 마이콜라스 다 밖에서 온 선수들이 상위 로테이션 지키고 있고 조금 팀 전체적으로 항상 기대치를 못 채우고 있는 그래서 포스시즌 위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언스 씨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가 버스트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람의 성향이나 그 취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팀 전체가 슬리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인트루이스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라도 가을 준비라는 이미지 뭐 이제는 좀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워낙에 프런트 차원에서 그런 어떻게 비벼가지고 가을까지 가고 가을에서도 어떻게 버텨내고 이런 이상한 헤비한 짓거리를 워낙에 오래 해왔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터의 뎁스를 채워넣는 거 하나만큼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네. 있죠. 그러니까 한 45 정도 되는 오버롤 45 정도 되는 선수들은 계속 어디서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 이상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슬리퍼를 제가 꼽아보자면 콕 집어서 메이슨 윈하고 이반 헤레라 정도 떠오릅니다. 일단 메이슨 윈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라기보다는 꽤나 좀 흥미로운 케이스에 가까운데 전반기와 후반기의 메이슨 윈은 타자로서 아예 다른 프로필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 8푼 4리, 출루율 3할 3푼 1리, 장타율 .406, 홈런 5개. 전형적인 약간 그 볼넷 많이 얻어나가는 교타자형 리드오프잖아요. 장타 많이 없는. 근데 후반기에는
갑자기 파워의 영혼을 그냥 갈아 넣은 건지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 4푼 7리, 출루율 2할 9푼 1리, 장타율점 4할 7, 10홈런을 때려버렸습니다. 스윙 자체가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방향성 자체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어프로치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이슨 린의 신체 조건이나 툴을 고려했을 때는 전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후자처럼 파워에 몰빵을 때려가지고 나온 결과가 2달간 10홈런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거 자체도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선수가 한 시즌 안에 이렇게 상이한 프로필을 몇 달 간격에 걸쳐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참 재밌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엔 어떤 버전의 메이슨 린이 나올까 그거 자체로 저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일단 이 선수가 그 밸런스를 그 두 개의 어프로치 사이에서 어떻게 잡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수비수로나 주자로서나 둘 다 플러스급의 밸류를 자랑하기 때문에 타자로서 어느 정도 그 OPS 하다못해 .700 내지는 750 정도만 맞춰줄 수 있다면 유격수를 본다는 걸 감안했을 때 더더욱 이제 나이 겨우 23살 되는 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꽤나 가치가 있는 플러스급 숏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더 좀 하방이 높은 버전의 제레미 페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한 WR 기준으로 잘 찍히면 4.0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반 헤레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개피터 계열의 밸런스가 잘 잡힌 타자로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에 가장 제가 놀랐던 지점은 이 선수의 플레이트 디서플린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점. 그러니까 카운트를 잘 가지고 노는 느낌의 타자였어요. 짧은 적은 샘플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워크 더 카운트를 잘 하는 와중에도 헛스윙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잘 억제를 해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타구를 많이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인상이 남았고 물론 이쪽도 신장 자체가 180cm가 좀 넘어가는 좀 야구 선수치고는 좀 작은 신장에 그 흔히 말하는 레버가 좀 짧은 유형의 타자로 보였는데 그래서 자기 존이 좀 뚜렷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자체는 나름 괜찮고 핸드아이 코어디네이션, 소위 말하는 협응력도 꽤 좋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많아서 좌투수 상대 약점만 조금 극복해낸다면 뭐 윌리엄 콘트레라스만큼의 장타까지는 못 치겠지만 나름 15홈런에서 20홈런 정도 치는 OPS .750에서 780 사이에 꽤나 준수한 레귤러급 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였고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 마이콜라스 떠오르네요. 2023년부터 좀 맛이 이상해진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는 싱커가 싱크를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갈 때도 있고 말려 들어갈 때가 좀 많아요. 아니면 이상한 로케이션에 들어가서 땅볼 유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부터 스토프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꽤나 빈약한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심, 싱커, 슬라이더 콤보로 이 슬롯 장난질을 하거나 커맨드로 좀 장난질을 쳐야 되는 케이스인데 포심, 싱커 페어링이 지난 시즌부터 너무 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나마 헛스윙을 좀 유도하는 피치로 쓰던 슬라이더의 위력이 진짜 급감했습니다. 헛스윙률이 2023년에 22.4%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16.4%, 6%가 빠졌고요. 구속마저 지난 3, 4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0.5마일씩 빠져나가더니 거의 3,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2마일 정도 차이가 나요. 원래도 낮았던 구속이 이제는 진짜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뭐 최하급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반등의 여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메이저리그 레벨의 선발 투수로서 마이콜라스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가죠. 다음 팀은 시카고 컵스입니다. 네. 컵스 저는 이마나가가 그러니까 잘할 거라기보다는 뭐 견적이 여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작년에 시즌 초에 예상보다 너무너무 잘해줬던 맞아요. 선수라서 작년 성적을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레퍼토리가 선발치고 엄청나게 다양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워낙 패스볼과 스플리터 제거 좋다 보니까 그거 익숙하지 않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초반에 많이 당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성적이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작년에 사실 평균 측점 2.91이지만 홈런이 또 은근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WAR이 성적 비교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지켜봐야 하는 투 선수가 아닌가 차원에서 좀 버스를 꼽아왔습니다.
저도 버스트는 이만하가 동의하고요. 이 선수 지난 시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시즌 초반에 진짜 역사적인 페이스로 엄청난 기록을 쌓아 나갔잖아요. 평균 자책점 0점대도 한동안 유지했던 기억이 있고 한데 세부 지표가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패스트볼 구속이 잘 나오는 선수가 아니라서 포심의 커맨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날이면은 난타를 좀 당한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4, 5월까지는 나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다가 6월에 패스트볼 커맨드가 실제로 좀 망가지고 나서 이때는 진짜 투어 퀄리티도 많이 나락을 가버려가지고 먼지나게 맞아요. 한번 맞기 네. 시작하면. 평균 자책점 5점대로 하는 월간 평균 자책점 5점대로 마무리를 했고 다행히도 그 후에 7, 8, 9월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성적 2.97로 마무리를 잘 했는데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이 선수의 스플리터 포심 페어링에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는. 사실 진짜로 불펜 프로필이에요. 네, 이 불펜 프로필이에요. 냉정히 말하자면. 서드가 없거든요, 사실. 스위퍼 체인지를 던진다고 나와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조악한 편이고 아무리 봐도 이 스플리터 싱커 계열 투수로 많이 뽑히는 그 로건 앱이나 이런 유형의 타자들이 좀 열합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쵸. 지난 시즌에 좀 운이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투수라서 아예 선발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까지는 아니어도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을 재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제 슬리퍼를 뽑아보자면 제 생각에는 누가 있을까 좀 쭉 봤는데 투수 쪽에서는 솔직히 별로 안 보이고요. 야수 쪽에서 오히려 참 애매하네. 마이클 부시 그래. 부시? 부시 저는 딱 부시 저 정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건덕지가 살짝 있어 보여요. 장타가 조금 더 붙지 않을까? 그러니까 0.8 넘길 만한 정도의 자원은 맞죠. 0.8 정도는 넘길 만한 어떤 파워 프로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볼넷을 잘 얻어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이제 다저스 팬이라 아시겠지만 원수 씨가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눈 하나는 나쁘지 않았어요. 꾸준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선수가 뭐 기본적인 로파워 툴이 막 뛰어난 타자는 아닌데 배트 스피드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 측면에서 막 극찬을 받거나 뭐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는 아니지만 타격 스킬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계속 달고 있던 선수고 눈 괜찮고 기본 장타 프로필도 리그 평균은 된다. 이런 평가를 받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홈런은 조금 더 나왔고 볼넷은 조금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정상화가 된다면 장타가 오히려 홈런에서 2루타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루타를 많이 치는 유형의 20홈런 정도 치는 한 OPS .800 타자. 그리고 출루율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만한 재능 가지고 있어. 컴패리전이 맥스먼시였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한번 찍는다면 한 슬래시 라인 기준으로 2할 5푼 타율, 3할 6푼의 출루율, 장타율 한 .460 정도. 그렇죠. 그래서 OPS 한 .800 넘기는 그런 느낌의 타자가 피크라고 보는데 당장 다음 시즌에 그 정도 찍는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컵스 가서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타자더라고요. 저는 슬리퍼 이게 컵스의 특성이 어느 정도 수비가 보장이 되고 타격이 좋지는 않지만 견적은 나오는 선수들을 좀 모아놓은 팀이라 맞아요. 이안 헵, 스완슨, 니코 호너, 피트 크로 암스트롱까지. PC. 그럼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PCA. 저는 PCA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타격은 한계가 보여요. 네, 너 그냥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크게 좋아질 거진 않고 굳이 기대를 저는 메쇼. 왜냐면 메쇼 맞네. 메쇼가 잘 해줘야 돼요 일단. 맞아요. 왜냐면 타격 업사이드. 3루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원래 3루 플랜은 모렐이었는데 모렐을 팔면서 파레데스로 플랜을 바꿨는데 파레데스 또 팔았네. 그래서 이제 3루에 지금 완전히 무주공산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돈 주고 사올 팀도 아니고 지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쇼가 개막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쇼가 해줘야 하는 팀이라
그러니까 슬리퍼라기보다도 슬리퍼여야 하는 팀이 되지 않았나. 지금 3루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로스터에. 재밌습니다. 컵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타선 업사이드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한 장타 포텐을 가진 선수가 이하넷만 말고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 타선에서 메쇼가 해야 될 역할이 다음 시즌에 아마 어지간하면은 콜업이 된다는 네. 게 정배니까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컵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팀 신시내티 레즈로 넘어가 볼까요? 신시내티 어때요? 신시내티는 일단은 델라크루즈를 일단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델라크루즈 물론 작년에 잘해줬지만 약점이 좀 뚜렷하긴 하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요소라는 개선의 생각이 가능성이 들어요. 있다. 네, 그러니까 이태 선수가 툴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신시내티가 사실 프런트 자체도 나쁘지 않은 프런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 몇 년 동안 충분히 델라크루즈가 한 껍질 정도는 벗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 명 꼽고 싶고 그 외에는 헌터 그린. 헌터 그린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로 드디어 알을 좀 깼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명 일단 좀 슬리퍼로 꼽아볼게요. 저는 마찬가지로 엘리 델라크루즈는 당연히 슬리퍼에 넣고요. 툴이 말이 안 되긴 해요. 배트 스피드도 그렇고 주력도 그렇고 수비수로도 굉장히 좋은 밸류를 자랑했고 하드인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배럴 타고 양산 비율도 그렇고 다만 이제 헛스윙이랑 삼진 이슈가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나이가 참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OPS 히터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출루율에 기반한 OPS 히터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진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아직도 신체가 완전히 덜 만들어졌다는 인상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리다 아직- 보니까. 아직 좀 얇다 그래야 되나? 프레임이 비해. 프레임에 비해 좀 너무 약간 얄쌍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만 좀 어떻게 살이 붙고 근육이 좀 더 붙는다면은 진짜 무서운 타자가 될 수 있다. 동의합니다. 지난 시즌에 도루 67개, 홈런 25개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밸류를 보여줬고 공수주 종합적으로 컴플리트한 플레이어, 5툴 플레이어 느낌이 나는 선수라서 슬리퍼 충분히 뽑아볼 만하다고 느껴지고 하나 더 꼽자면 저는 크리스티안 엔카나시온 스트란드 좀 잘합시다. 이 선수 충분히 슬러거로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전 오히려 노에비 마르테보다도 더 평가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마르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슬슬 좀 약간 좀 느낌이 싸한 게 있죠. 네, 슬슬 예. 좀 근데 꺾여가는데. 엔카나시온 스트랜드는 분명히 잠깐 건강하게 나와서 보여줬던 구간, 지난 시즌엔 건강할 때도 못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뭐 이렇게 해갖고 건강할 때 나와줬던 구간에서는 분명히 장타력 측면에서 되게 매력적인 모습을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컨택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너리그 시절 그 지표 같은 걸 보면은 막 엄청나게 부족한 선수도 아니고 뭐 디서플린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 1루수 자리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잘 지켜준다면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럴 만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투수진이 문제인 거죠. 워낙 그리고 사실 예, 구장 구장 자체가 워낙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투수가 문제인 건데 헌터 그린은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시즌에 드디어 스텝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이 헌터 그린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투수가 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결국에 돌고 돌아 나오는 답은 릭 로돌로예요. 앤드류 에봇은 누가 봐도 미드로테이션 프로필이고 2선발로 좀 뒷받침을 해줄 만한 투수가 누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로돌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팜에도 마땅한 투수 유망주가 당장 올라올 만한 애가 없으니까 로돌로 말고는 진짜로 뭐가 없는데 저는 로돌로 지난 시즌 투구 퀄리티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좀 운이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 포심 커브 조합 자체는 저는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페어링이었다고 봐요. 특히 그 둘의 궤적 차이나 그 무브먼트의 상이함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 페어링도 나름 잘 되어 있는 구종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드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 예,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체인지업이 조금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나 그 좌타자 상대로 던질 만한 구종이 좀 애매해가지고 야, 근데 포심은 맞으라고 던졌네. 네, 맞으라고 던졌어요. 하트에 던졌어 그냥. 그래갖고 좀 밸런스를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퍼토리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네, 디자인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 투수입니다. 그래도 슬리퍼로 뽑기에는 충분한 기량과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돌로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뭐 레즈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중부지구 마지막 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입니다. 파이러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팀은 매년 뭔가 기대를 할 만한 로스터를 만든 것 같으면서도 매년 시즌 끝날 때쯤 되면은 원래 있던 자료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 매년 엇박자가 나서 성적 상승이 요원합니다. 그래도 올해도 슬리퍼로 또 밀어봅니다. 오닐 크루즈. 그러니까 한 발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발. 은근 또 나쁘진 않아요. 은근 또 괜찮은 또 프로필로 끝내긴 했는데 올해 뭔가 건강했어 심지어.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슈퍼스타로 가는 길이 여전히 마지막 문 하나는 열려 있다고 봐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순수 로퍼만큼은 저지랑 스탠튼에 비견될 만한 진짜 리그에서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에 드디어 큰 건강 이슈 없이 풀시즌을 치르기도 했고 후반기만 한정한다면 볼산비의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후반기 성적은 되게 고무적인 게 슬래시 라인이 2할 7푼 7리의 타율, 3할 5푼 7리의 출루율, 순출루율이 8푼이에요. 그리고 4.464에 달하는 장타율. 그래서 OPS가 0.850 가까이 찍혔어요. 되게 매력적인 슬래시 라인이었고 좌투 상대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여전히 흡수율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26살에 불과한 데다가 특히 제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드디어 수비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컨버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격수에서 중견수로 컨버전을 했고 이제 드디어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또 속아본다. 몬스터 시즌 오닐 크루즈. 버스트는 키브라이언 헤이즈. 예, 진짜 리그 최악의 타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트렌드가 2025년에도 유지될 것 같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히트맨만 봐도 뭔가 너무 이상한 게 좋은 성적을 그나마 기록했던 23시즌과 24시즌의 히트맵이 그림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양질의 풀히팅이 아예 실종이 돼버렸고 발사각이 13.2도에서 4.8도로 도로 아미타불이 돼버렸어요. 다시 땅볼만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볼넷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타자가 아니라서 그나마 재능이 있는 컨택을 이용해서 프리팅, 라인 드라이브를 쳐내는 그 히터로 노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됐던 23년에는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4시즌에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다시 바깥쪽 공에 대한 위크 컨택이 늘어났고 그 결과가 참혹했어요 진짜로. 볼넷을 안 만들고 쳤는데 배럴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삼진이 적은 헛스윙이 적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아예 없는 타격이 돼버려서 정말 애매하죠. 이게 선수의 재능 문제일지 아니면 구단의 디벨롭먼트 방향성 설정의 문제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사실 뭐 또 장기간 뭘 보여준 선수라고까지는 또 말하기 그쵸.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파이러츠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서부 쪽으로 넘어갈 텐데 서부 쪽은 아무래도 워낙에 지구 내 구도가 뚜렷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금방금방 넘어갈 것 같네요. 네. 다저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저스는 저는 일단 버스트부터 꼽자면은 저는 테오스카 헤르난데스. 그러니까 아주 못할 거다까지는 아닌데 불안해?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좀 배드볼 히터 삼진 하고 치는 타자인데 좋은 타자죠. 좋은 타자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막 다른 팀 내 타자들처럼 워크시가 엄청나게 좋은 타자라던가 그런 유형은 또 아니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불안 요소들이 있는 타자다. 그러니까 작년에 좋긴 했는데 일단은 저점을 한번 보여준 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타자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뽑아보고 싶고 왜냐면은 그리고 이 라인업에서 이 선수보다 저점이 낮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 네. 솔리드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크리스텔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고 뭐 투수든 타자든 그러니까 많이 받는 애들은 기대치가 있어서 많이 받는 애들이고 덜 받는 애들은 뭐 망하면 망해도 되는 팀이라서 상관이 없는 곳이라서 타자 뭐 버스트 꼽아보자면 세오스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슬리퍼를 꼽자면 조금 어려운데 슬리퍼 이게
계속 다 받는 놈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비 밀러 그러니까 기회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말해서 기회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망할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밀러가 작년에 너무 망해가지고 사실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의 로스터 자체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그래도 올라는 올 테니까 그 기회를 살린다면 충분히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에 사사키가 온다 이러치면은 진짜 아예 1군 로스터에 자리가 없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선수라 되게 유태하긴 한데 제아 씨 너무 안 좋아갖고. 그래도 토니 곤솔리나 더스틴 메이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긁어볼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믿기 때문에 맞아요.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팀 로스터가 누가 망해도 되는 로스터 맞아요. 구성이라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네 망해라 이런 다른 선수 뜻이라서. 올리면 되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저스 같은 경우에 저도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로스터 뎁스가 워낙에 탄탄한 데다가 그 슬리퍼 버스트라고 하기에는 견적이 나오는 선수들을 많이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 위주로 버스트를 뽑기에도 좀 난감하고 해서 원수 씨가 얘기한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스넬이나 글래스노나 뭐 다 리스크가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여긴 버스트라는 개념보다는 건강 버스트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린 이미 예상했어 이런 그래, 느낌이라서 그 정도.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디그롬이 누우면 큰일 나요. 맞아요. 근데 이 팀은 한 3명 정도까지 누워도 그래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10인 로테이션 굴리는데 뭘. 전 다음 팀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팀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입니다. 저는 버스트는 매니 마쳐두고요. 슬리퍼는 페르난도 타티스 준이에요. 사실 두 명 다 기대치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OPS 0.8 정도를 칠 수 있는 수비 좋은 야수인데 문제는 마차도는 92년생이고 타티스는 99년생이에요. 프로필도 약간 뭔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 이제는 그렇죠. 예. 나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마차도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우하향 가능성이 있고 타티스는 나이가 우상향. 어리니까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둘 다 되게 그러니까 굳이 공을 골라내지 않고 강하게 칠 수 있는 맞아요. 타자들인데 네. 그래서 실링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 보여요. 슬슬. 근데 그래도 타티스는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MLB.com에서 막 너무 재미없는 MVP 후보 빼고 예를 들어 뭐 오탄이든 뭐 배츠든 뭐 아쿠냐 뭐 아니면은 뭐 소토 이런 애들 빼면은 MVP 후보로 타티스를 언급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있는 맞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슬리퍼 후보는 저는 이제 슬리퍼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잭슨 메릴 정말 대단한 시즌 보냈고 앞으로 더 탄탄 제로가 열려 있다고 메릴 생각을 올라올 하고 것 같아요. 근데 버스트를 굳이 뽑자면 뭐 젠더 보가치겠죠 뭐. 이 선수 진짜 위트웨이트 합니다. 매년 위트웨이트 한 것 같고 항상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 느낌이라 참 불안해요. 계약 9년 남았는데 2년 차부터 꼬라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샌디에고는 투수진은 사실 딱히 뭐 견적이 어긋난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렇죠. 딱 뭐랄까 그러니까 예상대로 약간 해주는 선수들만 모아놨어요. 뎁스가 약한 다저스 느낌 그 정도 느낌. 그쵸. 그래서 네. 그 정도 느낌이라 딱히 할 말 없고 뭐 이 정도로 파드레스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냐면 늘 서부 쪽은 견적이 좀 다른 지구에 비해 세게 잡혀 있어요. 돈을 많이 쓴 팀들이라 돈을 많이 쓴 팀들이라 여지가 딱히 없고 딱딱 떨어지는 구단들이 많아서 뭐 다저스 파드레스는 그 정도 하고 디백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백스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슬리퍼를 뽑을 때 캐롤을 고민했는데 똑같이 캐롤을 고민할 때 얘를 버스트에 넣어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캐롤의 그 엄청났던 그 시즌에도 이 선수가 타격 프로필 자체가 그 정도 성적을 담보할 만한 뛰어난 퀄리티의 타격 프로필이었나라는 의문은 가졌거든요. 하드잇 양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간 디서플린을 중심으로 게임을 타석을 운영하는 선수예요. 딱 배럴만 안 나오는 네. 유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배럴이랑 하드잇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발과 그 좋은 타구를 골라내는 그 칠만한 공을 골라내는 능력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의아함이 느껴졌는데 지난 시즌엔 여지없이 바비빨 좀 안 받고 그 디서플린이 조금 무너지니까 바로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정도로 못할 것 같진 않은데 그 잘 터졌던 그 시즌이 커리어 하이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툴이 아주 뛰어난 선수란 인상을 못 받아요. 특히 타격 툴 측면에서 컨택이랑 파워가. 저는 버스트 하나 꼽고 갈게요. 네. 메릴 켈리. 그러니까 켈리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여전히 기대치가 있는 선수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켈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기대치를 이미 한참 넘어선 선수라서 맞아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선수 이제 89년생이라 나이도 있고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지표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시퍼런 지금 서번트가 다 시퍼런 상황이라 이 선수가 과연 내년에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렇죠. 사실 애리조나가 선발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팀 남았네요. 네. 샌프란시스코 뭐 바로 얘기 들어갈게요. 저는 슬리퍼는 이정우. 이정우. 네. 국뽕이 아니라 이정우가 그 기록을 찍을 타자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하기 네. 때문에 KBO 역사상 추신수를 제외하면 저는 세 손가락 안에 꼽을 타자라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높은 평가를 받고 좋은 돈을 받고 간 이유는 물론 자이디 사장 이상에서도 있지만 이정우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습득력이거든요. 맞아요. 항상 신인 때보다 그 다음에 나아졌어요. 좋아지는 선수고 자신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아는 선수라서 저는 적어도 0.7은 넘기고 우상향을 계속 해줄 수 있는 타자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동의합니다. 버스는 윌리 아다메스. 아다메스 좋은 선수고 저도 사고 싶었던 타자긴 한데 사실 타자로서 완성형 타자는 분명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24년에 커리어를 찍긴 했는데 이게 뭐 삼진이라든지 분명히 리스크도 있는 타격 프로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걱정은 저는 오히려 수비. 맞아요. 수비가 오락가락해요. 진짜 좋았던 시즌도 있지만 그게 작년은 아니었고 이게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는 매체 프로먼이 있기 때문에 3루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샘프는 이렇게 딱딱 떨어진 이유가 그 로스터 전체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상수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좀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진짜 45짜리 선수들을 잔뜩 모아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느낌이라서 투수에서는 로건 앱 정도 빼면은 딱히 상수가 없고 뭐 한두 명 더 있긴 하지만 타선에서도 뭐 이제 아다메스 정도 빼면은 다 애매한 선수들이라 뽑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서 이정우, 아다메스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로키스를 이제 하자면 리빌딩 과정이 기약이 없죠. 몇 년 할지 몰라요. 근데 의외로 야수진의 짜임새랑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견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야수들만 쭉 읊어보라고 해도 마이클 토글랴, 에제키엘 토바, 샘 힐리아드, 그리고 지난 시즌은 좀 아쉬웠지만 2022년에 좀 잘해줬던 놀란 존스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모두 다 50 플러스 그레이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업사이드 기준으로 그런 시즌을 보낼 수 있는 툴을 갖춘 선수들이라 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는 브렌튼 도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주 3박자 툴을 모두 50 그레이드 이상으로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5시즌에 제런 듀런 브레이크아웃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도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시즌 대비 볼 3비, 하드힛, 평균 2위, 뭐 플레이트 디서플린 전부 다 큰 발전을 이뤘고요. 주력도 리그 상위 5%, 수비는 뭐 거의 플래티넘 글러브급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뭐 하이볼에 대한 대응 능력만 좀 고친다면 충분히 다음 시즌에 이제 찰리 블랙몬의 뒤를 이어서 콜로라도의 이제 중원을 지킬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버스트는 뭐 그냥 콜로라도 프런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 콜로라도 프런트의 상징, 잘못된 운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 브라이언트.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긴 여정이었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025 시즌 MLB 슬리퍼와 버스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야구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준영 PD님, 전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e late.